그럼 대출을 받을 때 만기를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냐라는 질문에 저라면 제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럼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예전에 써둔 글이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부동산이 과열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여러분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이라도 내 집을 구매해봤거나 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를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담보대출 특징이 만기가 굉장히 길다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주담대 받았을 때만 해도 30년 만기가 최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40년 그리고 이제는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시행이 되면서 한 달 만에 1조 2천억 원이 몰렸다고 해요. 주택담보대출이 50년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계대출 규제 하에서는 DSR 규제가 있습니다. 차주의 소득 대비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을 따지는데요. 이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내가 받으려는 대출 금액과 만기를 따져서 같은 대출 1억을 받더라도 만기 1년인 것과 10년인 것과 30년인 것은 매달 내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DSR을 산정할 때 부채 비율을 더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같은 금액이지만 만기가 길면 길수록 DSR 산정 시에 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금리도 많이 올랐었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었고 또 예전처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해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저금리로 한도가 더 많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금리가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더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DSR 규제를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리는 우리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결국 건드릴 수 있는 건 이 대출의 만기를 조절해서 DSR을 완화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고 나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금융당국이 DSR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하든 40년으로 하든 50년으로 하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호를 하는데요. 그럼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은 40년 만기로 5%로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으로 빌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상환 금액은 48만 3천 원 정도 대략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났다. 그럼 45만 6천 원, 약 3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인데요. 당장 내야 하는, 우리가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당장 내야 하는 공과금, 관리비, 대출이자 이런 것들 중에서 당장 내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50년 주담대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50년 주담대의 단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아까처럼 1억 원을 40년 만기로 빌렸을 때 이 대출을 중간에 갚지 않고 만기까지 가져간다라고 가정한 경우 총 내야 하는 대출이자는 1억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50년 만기로 상환 방법을 바꾼다라고 하면 1억 7,200만 원, 즉 총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집을 사서 40년, 50년까지 보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아타기를 하고 혹은 집을 매도를 하고 주거지라는 게 항상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사서 40년, 50년까지 가져가는 분들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50년 주담대의 장점과 단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장점은 당장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단점은 총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많아진다. 그럼 대출을 받을 때 만기를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냐라는 질문에 저라면 제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는 50년 만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을 사서 그 집에 50년 거주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주거지를 바꾸는 게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거나
혹은 자녀가 독립을 하거나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공간이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집을 사는 일이 물론 큰일이라서 한번 사면 평생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집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1억을 빌려도 40년 만기로 하는 것과 50년 만기로 하는 것에 매월 차이가 3만 원 정도 났는데요. 당장 매월 3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이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장기 적립식 펀드이든 주식이든 무언가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더 불려나간다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빌린 1억의 현재 가치와 40년 뒤의 가치와 50년 뒤의 가치 중에 어느 게 가장 낮을까요?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아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누리면서 현재 세이브한 이자로 무언가를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사이죠. 지금 보험에 가입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보장 금액이 1억이다. 그럼 현재 1억과 40년 뒤에 1억이 같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버는 곳이 이 보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대출을 최대한 길게 잡아두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빚을 싫어하셔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빚을 안 지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집값이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주담대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빚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현명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예전에 써둔 글이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부동산이 과열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쏟아졌죠. 세금 측면에서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각종 세금 규제, 그래서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했는데 되려 집값은 상승했고요. 대출 측면에서는 고액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게 불가한다든지 규제 지역을 늘림으로써 LTV를 낮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했고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서 집값은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풀 수 없으니 대출 만기를 늘려서 DSR 완화 효과를 우회적으로 보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다시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 근데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